네, 6월 19일 5am 모닝 레시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지. 때로는 인생에 닥친 엄청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것의 일부고요. 나는 건강하고 몸 전체가 온전하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암을 극복해내갔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나는 뛰어난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 눌러왔던 어린 시절에 대한 분노를 모두 표출했다. 죄송해요. 하품이. 베개를 때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말이다. 그렇게 하자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듯 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들려주었던 당신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다. 그들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른의 관점으로 더 넓어진 이해력으로 바라보자 그들의 고통에 연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밖에도 나는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영양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동안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었는데 그러한 음식은 몸에 축적돼서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배웠다. 해로운 생각도 마찬가지다. 머릿속에 축적되어 독소가 가득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나는 엄청난 양의 녹색 채소를 주로 먹는 엄격한 식단을 따르기로 했다. 첫 달에는 일주일에 3번씩 장세척을 받았다. 나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죄송합니다. 하품이 왜 이렇게 나지? 의사들에게 더 이상 암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의사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경험을 통해서 나는 우리가 사고하고 행동하는 패턴을 바꾸려고 마음만 먹으면 병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때로는 인생에 닥친 엄청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기도 한다. 나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배웠고 이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됐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나무를 찾아보기 힘들고 날씨가 좋지 않은 뉴욕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고객 중 몇은 당신이 떠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하고 매달렸지만 나는 1년에 2번씩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뉴욕에 올 것이고 언제든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마침내 나는 뉴욕에서의 사업을 접고 로스앤젤레스를 변화의 시작점으로 삼기로 결심한 뒤 유유히 캘리포니아로 떠났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와 여동생 빼고는 이곳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은 시내 중심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에 살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한 번도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고 나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적잖이 놀랐다. 여동생은 너무 바빠서 나를 만나러 올 수 없다고 했고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치유하는 일에 집중했다. 나의 작은 책,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는 나에게 많은 길을 터주었다. 나는 뉴에이지 모임에 빠짐없이 참가해서 나 자신을 소개하고 적절한 때를 봐서 내가 쓴 책을 내밀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바닷가에 자주 갔다. 바빠지면 해변을 한가하게 거닐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차 상담 고객이 늘어났고 여기저기에서 강연자로 참석할 기회도 생겼다.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어 로스앤젤레스가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나는 마음에 쏙 드는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됐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한 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의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린 시절로부터 크나큰 도약이었다.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얼마나 순식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지 놀랄 지경이었다. 어느 날 밤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2년 만에 받은 전화였다. 그녀는 이제 90세가 된 눈 멀고 귀도 먼 어머니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셨다고 했다. 한순간에 어머니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무기력한 어린아이로 변해버렸다. 어머니의 허리가 부러지면서 내 여동생을 둘러싸고 있던 비밀의 벽도 부서졌다. 마침내 우리 세 사람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동생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허리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앉아있거나 걸을 때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로 허리가 아팠다. 그녀는 아프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거식증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자 어머니는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됐다. 하지만 혼자서 지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어서 나와 함께 살게 됐다. 인생의 진행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신에게 기도했다. 좋아요. 제가 어머니를 돌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특히 재정적으로 말이에요. 어머니와 나 둘 다 서로에게 적응해야 했다. 어머니는 토요일에 우리 집에 도착했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나는 나흘간 샌프란시스코로 출장을 떠나게 됐다. 어머니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었지만 출장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출장을 가기 전에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을 구해야 해요. 목요일에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나 우리와 같이 살면서 어머니와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나의 기본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가 또다시 증명된 것이다. 내가 알아야 할 사실은 다 눈앞에 펼쳐져 있으며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신이 정해주신 순서에 따라 내게로 온다. 나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어린 시절의 쓰레기를 깨끗이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머니를 보살펴드릴 수 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여동생에게 필요한 도움에 손길을 내미는 것은 정말이지 하나의 도전이었다. 내가 수십 년 전에 어머니를 구출하고 난 뒤 새아버지가 여동생에게 화풀이를 해댔기에 성격이 삐뚤어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동생이 아버지에게 맞아서 생긴 몸의 상처가 공포와 긴장감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생각과 결합돼서 엄청난 상처를 그녀에게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 그녀를 구출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그녀의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시작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녀를 돕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다양한 치유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여동생은 내가 제공한 안전한 환경에서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는 여동생과 달리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는 하루에 4차례나 운동을 하며 튼튼하고 유연해졌다. 내가 보청기를 해드리자 소리를 듣게 된 어머니는 삶의 흥미를 되찾았다. 어머니의 종교관에는 위배되지만 백내장 수술도 받게 했다. 곧 어머니는 다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지켜보는 우리는 매우 기뻤다. 어머니는 다시 책을 읽게 됐다며 무척이나 행복해하셨다. 어머니와 나는 이제 시간을 내어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 이제 우리는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껴안게 됐다. 때때로 어머니는 내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시는데 그럴 때면 나는 아직도 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허리 아픈 게 다 뭔가 쌓여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어떡하지? 저도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픈데 긍정학원 하겠습니다. 꼭 함께 따라해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올린 피드 있어요. 그 피드 한 장을 넘기면 이 학원이 나오거든요. 함께 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인생의 풍요로움과 성취감을 우리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경험한다. 제가 너무 빨리 읽었죠?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인생의 풍요로움과 성취감을 우리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경험한다. 나는 이제 사랑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과거에 벌어진 일을 놓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매 순간에 경험이 있을 뿐이다. 과거에서 현재로 나를 이끌어준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에 나의 존재와 경험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진짜 우리 다 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내 앞에 드러나 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온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입니다. 너무 많이 읽어버렸네. 자, 이제 secret입니다. Today's secret is about when a man's heart touches the heart of the universe, it receives all its power. 사람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에 닿으면 그 모든 힘을 받게 된다입니다. 하나뿐인 우주의 마음에 대해서 알 거고요. 양자물리학 얘기가 나와요. 양자물리학은 확증해준다. 양자 우주론도 확증해준다. 우주가 본질적으로 생각에서 비롯됐고 우리 주변의 물질은 모두 단지 생각이 고체로 변한 것이라는 점을 결국 우리는 우주의 근원이고 경험으로 자신의 힘을 직접 이해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고 더욱더 많이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이든 창조하라. 내면의 의식에서 모든 것을 알아내라. 우리 의식은 결국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우주의 의식이다. 이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지 부정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신체의 건강이 달라지고 주변 환경이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창조자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다. 그러므로 인간의 잠재력에는 진정 한계란 없다. 그 심오한 역학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얼마나 활용하는가, 우리 힘을 얼마나 이용하는가 하는 점, 그것은 다시 우리 생각의 수준과 연관된다. 몇몇 위대한 스승과 대가들은 헤겔린 박사가 말했듯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주의 마음이고 우주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했다. 우주의 마음은 무소부재하다. 완전한 지능과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곳에 존재한다. 만물이 곧 우주의 마음이고 그것이 모든 것에 존재한다면 당신 안에도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겠다. 이것은 가능성은 이미 충분하다는 뜻이다. 모든 지식, 발견, 미래의 발명 등이 모조리 우주의 마음의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인간이 끄집어내길 기다리고 있다. 이제까지의 모든 창조와 발명이 우주의 마음에서 비롯됐다. 그걸 해낸 사람이 인식했듯 아니듯. 어떻게 하면 우주의 마음에서 가능성을 끌어낼까? 우주의 마음을 인식하고 멋진 상상력을 활용하면 된다. 주변에 뭔가 부족해서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있나 돌아보라. 우리에게 이런 걸 해주는 발명품이 있다면, 저런 걸 해주는 발명품이 있었다면 하고 상상하라. 이렇게 뭔가 부족한 부분을 찾은 다음 그것이 상상과 생각으로 생겨나게 하라. 발견이나 발명을 혼자 힘으로 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이미 우주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다. 당신은 그저 최종 결과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상상을 한 다음 실체로 나타나도록 불러주면 된다. 구하고 느끼고 믿으면 받을 것이다. 당신이 활용하여 실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 줄 거놔야겠어요. 모든 것은 당신의 의식에 달려있다. 신의 마음만이 유일한 실체다.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바깥이나 안 따위는 사실이 없다. 우주 만물은 연결돼 있다. 하나의 에너지 장으로.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은 우주에 다 연결돼 있고, 어떻게 하면 우주의 마음에서 가능성을 끌어낼까? 그저 인식하고 멋진 상상력을 활용하면 된다. 주변에 뭔가 부족해서 채워놔야 할 부분이 있나 돌아보라. 이런 발명품이 있었다면 하고 상상하라. 네, 당신은 그저 최종 결과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상상을 한 다음 실제로 나타나면 불러내면 된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말 느끼고 상상하고 구하고 믿으면 이제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이고, BTS 이게 켜져 있었네. 못 살아. 이걸 해두는데. 이거 워렌 버핏의 말이에요. 명성을 쌓는 것에는 20년이란 세월이 걸리며 명성을 무너뜨리는 것에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걸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네,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의 말이었고요. 이제 그러면 BTS 이 얘기 이거 재밌지 않나요? 나만 재밌나? 이 노래 너무 좀 별론 것 같아. 활기차게 움직이라는데 전혀 활기차지지가 않고 있어. 네. 브랜드와 팬은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Conditions of the brand community viewed as BTS fan club army. BTS 팬클럽 아미로 보는 브랜드 커뮤니티의 조건입니다. 세계관을 공유한데요. BTS도 팬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Everything, 그냥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아미란 존재가 모든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말 때문이다. 연예인으로서, 공연자로서 자기가 하는 일의 정의,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질문에 답을 경험하는 유일한 순간이 공연장에서 팬들의 눈을 볼 때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외엔 다 갇혀 지내니까요.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감당하고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견디고 있을 때 콘서트에서 만나는 아미가 유일한 존재 이유라는 걸 느낀다고 늘 말해왔어요. 너무 안타깝다. 좀 이런 거는. 언젠가 인터뷰에서 당신들의 존재가 내 인생을 바꿨다라는 팬들의 메시지를 보고 전율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하고 싶고 놓고 싶어도 그 사람들의 말과 눈빛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올해가 계약 만료인데 계약 연장을 했다고 해요. 이제 모든 걸 이뤘는데 정말 힘들어. 이제 쉬고 싶을 텐데 그래서 더 할 이유나 동기가 아주 크지 않을 텐데 이 직업을 계속하는 이유로 팬들을 꼽았죠. 이건 방시혁 대표와도 통하는 부분이에요. 계약 만료인데 그렇군요. BTS도 언젠가 해체하는 순간이 오려나요? 아니면 신화처럼 저렇게 장수할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신화 팬이거든요. 지금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함께 성장한 거니까 진짜 나의 학창시절 어떻게 보면 나의 반짝이던 학창시절을 함께한 존재니까 그는 대중 앞에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쩌다 나서면 늘 팬들에 대한 감사를 언급합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목표는 어떻게 팬들을 만족시키느냐다 라고 말합니다. 대표와 BTS 모두 팬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배어 있어요. 어떻게 팬들을 만족시키느냐. 제 목표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느냐 이겠네요. 팬은 팬이랑은 좀 다른 이제 구독자, 이제 갓독자님들이지만 이제 구독자를 GOED 독자라고 해서 갓독자라고도 합니다. 대표와 BTS 모두 팬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배어 있고요. 인문학적 백그라운드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빅히트에서 만든 위버스를 통하고 온갖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 통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리고 또 콘서트를 통해 직접 만납니다.
온오프 플랫폼을 통한 연결은 어느 아이돌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단지 위버스의 존재가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한 거죠. 이들이 돋보이는 건 온갖 플랫폼에 흐르는 떡밥의 양과 깊이예요. 양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엔 퀄리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양연화 앨범 시리즈가 나오면서 시작된 가상의 서사 세계, 이제 BTS 유니버스가 있어요. 이것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아주 밀도감 있게 말이죠. 청춘에 대한 고민, 과거의 트라우마 등 각각의 캐릭터를 가지고 이 가상 세계 안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렇다고 이게 시간 순서대로 노출되는 건 아니에요. 팬들의 머리를 흔들어 버려요. 흥미를 계속 끄는 거죠.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보니 똑같진 않지만 아이돌이 서사 세계를 가지려고 해요. 문제는 애써 만들었는데 되게 한두 번 반짝이다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엑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엑소 플래닛이라는 엑소 유니버스가 있었는데 외계에서 온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 그런데 그 앨범이 나왔을 땐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이후에는 그 이야기가 발전하지 않았어요. 팬들에겐 아쉬운 대목이죠. 그렇군요. 방시혁 대표가 BTS 멤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대요. 다른 누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봐. 그게 서로 통하다 보니 BTS 멤버들은 자신에게 자기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나이에서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요. 그래서 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음악은 너의 인생을 증명하는구나. 좀 소름 돋았어요. 물론 기획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면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BTS의 콘서트를 가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한 편의 성장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한 명의 팬을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팬이 생깁니다. 이런 팬덤이 뮤직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제는 팬덤이 없으면 이 산업이 굴러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익 구조가 바뀌었어요. 앨범을 팔고 콘서트를 해야죠. 아시다시피 콘서트에 간다는 건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한다는 열성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팬덤이 커야 광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게 최고였어요. 그것이 인지도를 높이고 광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미디어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방송에 나갈 게 아니라 어떻게 팬덤을 만들어낼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팬이고 팬덤인데 다른 아이들도 비슷하겠네요. 네, 다른 팬들을 다정하게 소중하게 대합니다. 느껴져요. 그런데 BTS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지금까지 2번 진행한 사업 설명의 제목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이러한 선언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빅히트는 자신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힘이 팬덤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일깨워주면서 BTS 등의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걸로 보여요. 또한 아티스트들이 겪을 수 있는 내면의 갈등, 예를 들어 지금 카메라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BTS의 RM인 건지 아니면 20대 청년 김남준인 건지 그 감각에서 오는 두려움조차도 솔직하게 꺼내 서사의 콘텐츠로 세련되게 만들어낼 수 있게 하죠. 이렇게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시간을 통과한 관계력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팬들을 다정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와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서사의 콘텐츠로만 세련되게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군요. 어렵지만 뭔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벌써 29분이네요. 네, 그래도